안녕하세요. 연결자회시장 수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토스뱅크 외화통장 환테크를 2달 정도 제가 했거든요. 2달 정도 하고 나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환테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경험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일단 토스뱅크 외화통장이 1월에 나왔죠. 24년 1월에 나와서 평생 무료 환전, 환율 100% 우대 해주겠다. 이러한 통장인데,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었어요. 금융사에서는 최초로 이제 100%의 환율 우대를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개설한 사람이 55만 계좌를 넘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55만 계좌를 훌쩍 넘긴 그런 통장인데, 일단 제가 환테크에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 영상에서 하나 하고 멤버십에서는 이제 그거를 전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스프레드를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스프레드는 은행에서 매매 기준율을 이렇게 공시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살 때와 팔 때에 이 스프레드를 줘서 환율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율이 만약에 1353.9원이면은 살 때는 1377.59원, 팔 때는 1330.21원. 네, 이렇게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매 기준율에서 1.75%를 더하거나 1.75%를 빼고 나서 인 금액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은 고객이 외화를 사고 팔 때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1.75%를 은행에서 다 갖지는 않고 환율 우대 90%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율이 1,000원일 때 매수 스프레드, 매도 스프레드 보면은 이렇게 금액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환전 우대 90% 해줄게요 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매매 기준율에서 0.175% 높거나 0.175% 낮거나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토스는 환율 우대가 100%이기 때문에 이 매매 기준율 그대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 바로 팔면은 손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환전 우대가 100%다 하면은, 일단은 환테크, 좀 환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테크 하는 사람들이 무한으로 사팔사팔 하면 되겠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 되겠다. 왜냐면은 외화라는 거는 하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엔화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700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불가능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놓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테크를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는 일단은 수수료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2달간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봐서 이게 예금이나 파킹 통장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은 자금을 조금 더 불려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해봤어요. 시작일은 24년 2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도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토스 외화통장 테스트 중입니다 해서 24년 2월 7일날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 이렇게 4848한 거를 이렇게 스샷으로 해서 올렸는데, 마감은 23년 4월 8일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냥 감으로 하거나 대충 하지 않고 이렇게 시트를 꼭 만들어서 좀 하거든요. 모든 투자를 좀 시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 비용을 계산하고 예상 최저점이나 분할을 몇 회로 할 건지, 1회 매매당 몇 %의 수익을 남길 건지 이런 거를 다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최악으로 시나리오가 갔을 때 이 기회 비용을 확인을 해서 어떻게 엑시트 할 건지, 엑시트 했을 때 손실률이 몇 %인지,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다 미리 다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최악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이 망해서 엔화가 완전 똥값이 돼가지고 내가 엑시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한 850 정도는 잃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 테스트를 해보고 수익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 금액을 더불어 파는 거죠. 50이 아니라 100, 100이 아니라 200, 200이 아니라 400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2달 동안 엔화를 3,700만 원 정도를 샀어요. 그리고 지금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고 3,600만 원 정도를 팔았죠. 그러니까 환투자 수익은 약 5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 48,281원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활용하지 않은 돈이 파킹 통장에서 만든 이자도 있으니까 그거 합치면은 5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48,000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 내 세후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세후 6.2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450만원이 이제 이용했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 대비해서 6.22%의 세후 수익률을 얻었다. 세전 수익률로 환산하면은 7.35%. 그러니까 2달 동안 어떻게 보면 연 7.35%의 상품에 넣어놓은 거와 같은 효과니까, 파킹 통장이나 예금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얻었던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환테크를 했는데 이제 토스에서 환투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래 한도를 변경한다 뭐 이런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적용할 겁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토스뱅크 외화통장 거래 한도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 전에는 1회 거래 한도가 1,000만 원이었고 월 거래 한도가 30만 달러였는데 약 4억 원. 근데 변경 후에는 1일 거래 한도로 바뀌어서 1,000만원, 월 거래 한도는 1억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오전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게 외화를 살 때고, 외화를 팔 때는 뭐 한도가 없어졌어요. 네, 외화를 팔 때는 한도가 없지만, 외화를 살 때는 이렇게 할 거다. 이제 토스가,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이제 다 돌려봤겠죠. 한 달, 두 달 돌려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나 이런 거를 돌려봤겠죠. 네, 돌려보니까 0.1%의 이용자가 환차익을 얻으려고 이상 거래를 하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999만 원씩 초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 그리고 어떤 이용자는 뭐 하루에 10번 이상 사고 팔고를 하더라. 그럼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0.1%의 그런 이상 이용자들만 걸러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바꾼 것 같아요. 모든 이런 서비스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엄청 좋게 나오다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이익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뭐 토스도 똑같이 이렇게 변경을 했죠. 예. 사실 뭐 이렇게 변경이 돼도 제가 하는 이런 방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이 없지만 이제 금액을 증액을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시간을 쏟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걸 만드냐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만 이거를 이제 테스팅 해보고 괜찮은 수익이 나온다는 그런 데이터를 얻었으면은 증액을 통해서 이제 점점 수익을 좀 높여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죠. 제도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토스를 이용하지는 않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적합한 환경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토스 외화 통장을 이용해서 이제 환테크를 하면서 느낀 장점은, 사실 스프레드가 제로라서 환차익 얻기에 용이했고, 그 다음에 24시간 실시간 환율로 매수 매도가 가능했고, 이게 다른 곳에서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달러나 엔화 뿐만 아니라 17개국 모든 통화의 환전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변동성만 높고 하방이 잘 막혀있는 그런 통화라면은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또 외화 통장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토스의 외화 통장을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는 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이제 국내에서 인출하거나 송금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밖에 답이 없죠. 근데 사실 증권사의 전신환을 이용해서 환테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더라도 그 원화를 갖고서 주식을 투자하든 채권을 투자하든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니까 사실 답이 없는 건 아닌데, 토스는 현재 해외 ATM기에서 뽑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정한 규칙처럼 이제 손절을 쳐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2달 동안 이렇게 잦은 거래를 했잖아요. 139회에 달하는 이런 잦은 거래를 했는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 자체 환율 고시를 이제 토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의 고시를 끌어다 쓰거나 뭐 신한은행의 고시를 끌어다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환율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국제 환율하고 좀 이격이 크게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베스팅닷컴에서 환율을 봤을 때 환율이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토스에서는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전 좀 많이 발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엄청 큰 리스크다. 그쪽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갖고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사네? 뭐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감지를 해서 이상하게 자체 환율 고시를 낮게 고시한다면은 치고 올라갔을 때 트레이딩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국제 환율이 치고 올라갔을 때 토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꽤 많이 느꼈어요. 이게 두 번째로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요. 이제 트레이딩하고 뭐 투자하고 이런 거 정리하고 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많이 불편하다고 느꼈고, 세 번째로 큰 단점은 이제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적인 한계인 거죠. 이제 50만 원 사고 팔고 해봤자 얼마나 이득이 되겠어요. 그 시간에 다른 투자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낫지. 이익이 적어졌으니까. 그거를 증액을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좀 그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익 대비 시간적인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단점이어서, 결론적으로 저는 토스뱅크의 외화 통장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중 예금 금리 대비 2달간 테스트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지만 이런 치명적인 단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토스의 외화 통장을 이용해서 환차익 트레이딩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해외 놀러 갈 때 뭐 체크카드 연동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실사용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테크로 이용하기에는 2달 만에 좋지 않은 상품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환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환테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 뭐 이런 식으로 환테크를 하는구나 라고 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